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 안내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고 끝으로 운영 안내 서식의 변경된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 배분 기준을 보면 안정적으로 공공형 사업량 일부를 확대하고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사업량도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도 사업량은 2025년 대비 5만 4천 개가 증가한 115만 2천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도 1만 7천 개 증가 계획이며 예산은 2025년과 같습니다. 사업 유형별 사업량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의 노인 역량 활용 아이돌봄 사업은 2026년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소유형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활동비 및 부대 경비도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사업량 및 예산은 정부안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중 취업 지원 사업과 현장 실습 훈련, 노인 친화 기업기관 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업량 및 예산은 정부안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템 개발 및 전국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노인 적합형 신직무를 추진하여 현재 총 65개의 신직무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노인 적합형 신직무를 발굴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선정된 신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 7,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자 선발 기준 관련입니다. 첫째, 세대 구성 항목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에 치매 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참여자 모집 선발 시 참여 신청자가 점수 인정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둘째로,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선발 기준의 태도 및 대인관계 역량 항목 중에서 기존에는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2개 항목 모두 필수로 변경되며 관련 분야 자격증, 교육 가점은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2개 이상 보유, 1개 보유, 미보유로 배점 구간이 변경됩니다. 셋째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의 동점자 처리 기준이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장애인 가점 순으로 변경됩니다. 끝으로 피지 수집 노인 가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시간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교육, 간담회와 회의로 한정했던 활동 인정 시간을 확대하여 발대식, 평가회 활동도 활동 근로시간으로 추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회의 등 진행 시 활동비 또는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인당 2만 원 이내의 식비 집행도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교육과 회의를 진행한다면 식비는 중복 편성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가 치매 선별검진을 수검하면 3시간의 활동시간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담당자 관련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16만 7천 원, 고용부담금 283만 1천 원이 지원되며 명절수당, 퇴직 적립액 인상분은 사업 유형별 부대경비 사업비 총액 중 확정 내시 인원 기준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당은 경력증명서 증빙 시 타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근무 경력도 인정됩니다. 또한 안전전담 인력 613명이 신규 배치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부대경비 사업비 항목 내 참여자 안전관리비가 신설되며 취업지원 사업에 필수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 단축활동에 따른 연장활동 가능 시간이 월 42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되며 공동체 사업단, 도급 사업단 중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단만 상해보험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 불가 관련 증빙으로
반려 통지서 등을 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유형 변경입니다. 5개의 중유형을 공공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 적합형 전문 서비스의 2개의 항목으로 중유형을 간소화하였고, 그 규모와 성격에 맞게 소유형도 15개에서 13개로 개편됩니다. 세부 유형 변경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두 번째, 수요처 범위 관련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조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기관, 단체가 수요처 범위로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운영 안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5개의 유형에서 공공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 적합형 전문 서비스의 2개 유형으로 축소됩니다.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입니다.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에서는 큰 변동은 없으나 시니어 클럽은 운영 안내 지침 제5장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따릅니다. 공통사항의 참여자 모집 및 선발입니다.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시 주민등록등본 서류 제출 기준이 공고일 기준 3개월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로 변경되며,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자의 건강 상태나 활동 능력, 희망사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의 노인 일자리 담당자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 담당자 운영에서는 배치 기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며, 지원 기준과 고용부담금 지원 금액도 변경됩니다. 공통사항의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입니다.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항목에서는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참여자가 중도 포기를 거부할 경우 활동 중단 조치 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해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업단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일부 추가됩니다. 대기자 및 중도 포기자 관리입니다.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타 사업단 참여가 원칙이나 건강상 사유, 가족 병간호로 중도 포기한 경우 또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업단에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운영에서는 참여자 활동비 현금 지급 시 증빙서류 확보 후라는 기준이 명확화되며, 전국민 생계비 계좌제도 시행 이후에는 본인 통장 개설 및 입금 공고라는 기준이 추가됩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교육, 간담회 진행 시에는 식비 편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과비 1인당 5,000원 이내를 포함한 1인당 20,000원 이내로 집행 가능하며 단 식비 중복 편성은 불가합니다. 신설 항목으로는 부대경비 사업비 내 참여자 안전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입니다. 참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활동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기준이 추가됩니다. 활동 전 교육 시간을 포함해 연간 합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활동 근무 시간 인정입니다. 활동 근무 시간 인정의 경우는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 회의, 발대시 평가회 등은 활동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은 활동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간담회 등 활동 인정 시간의 합이 3시간 이상일 시에도 3시간까지 활동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진을 수검한 참여자에게는 해당 검진일을 활동일로 보고
활동시간 3시간이 인정됩니다. 참여자 근무관리입니다. 역량 활용과 공동체 사업단 참여자 근무관리 시에 기관 내 경조사 관련 증빙 서류에 부고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요처 수요자입니다. 수요처 수요자 선정에서 수행기관은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을 수요처로 선정하거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을 수요자로 선정할 수 없으며 참여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을 수요처로 하여 근무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수요자로 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체별 주요 역할 중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점검 결과 주요 조치 기준이 일부 추가됩니다. 해당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안전전담 인력 관련입니다. 사업 유형별 1인 이상 안전전담 인력 배치는 동일하며 신규로 613명이 배치됩니다. 신규 안전전담 인력의 경우 고위험 수행기관 우선 배치되고 수행기관이 지자체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탄력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전담 인력은 안전 관련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참여자 안전보건 조치 관련입니다. 참여자 안전보건 조치로 위험성 평가 실시 관련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평가 주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에 대한 세부 절차 내용이 추가됩니다. 혹서기 혹한기 참여자 보호 대책 관련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대응 방안으로 실내외 활동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혹서기 혹한기 해당 기간에는 워크북, 비대면 교육 등 최대 9시간 제한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지침에 반영됩니다. 재난 피해 지역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입니다. 활동비 선지급, 활동 내용 변경, 연장 근로 허용 등 사업 유형별 정상화 방안이 반영됩니다. 사고 발생 현황 보고 관련입니다. 중대한 사고의 현황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을 근거로 수행기관은 지자체에게 사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여 복지부 개발원에 공문으로 사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활동 중 사고가 아닐지라도 사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중대한 사고 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을 근거로 하며 참여자 안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행주체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고의 위험 요인 제거와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심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며 이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 내 사고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체 사업단 도급계약 상해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노인 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을 근거로 하여 수행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단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가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관련 증빙으로 반려통지서 등을 개발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해보험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참여자 법률 상담 지원 관련입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법률적 피해나 어려움을 겪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권익구제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지며 지원 절차는 접수 후 유선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노인 공익활동사업 운영개요 관련입니다. 활동조건에서 혹한기, 혹서기 활동시간 단축에 따른 연장활동은 월 45시간, 일 4시간 이내 연장활동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예산지원 기준 중 활동실비 기준에 식비 기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인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기준 관련입니다.
활동비 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나 연장 활동 시간이 월 45시간으로 확대되며 최대 43만 5천 원 지급 가능으로 변동됩니다. 다음은 노인 공익활동 운영 방법 관련입니다. 사업 참여 제한 기준으로 수행기간은 참여 노인이 수행기간 종사자 포함 타인에게 폭언, 폭행 또는 사업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참여 노인과 면담, 개선 요구 등 관련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남기고 시군 구청장 또는 수행기관장이 참여 제한 중도 포기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운영 방법 관련입니다. 수요처 발굴 기준에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에 한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수요처로는 첫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둘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셋째, 사회복지시설. 넷째, 사회적 경제조직. 다섯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처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노인 역량 활용 참여자 근무관리 관련입니다. 참여자의 근무관리 항목은 변동이 없으나 개근과 무관하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휴가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사업 운영 개요와 운영 방법 관련입니다. 주요 직종근로 기준이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되며 고인처 관리에서는 2026년도 최저시급 1,320원이 적용되며 취업 기준의 장기 취업 유지자는 이전 연도에 취업 알선하여 동일 기업에 고용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 중 12개월 366일 이상, 24개월 731일, 36개월 1099일, 48개월 1461일 이상 근무 중인 참여자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안내 서식 전후 비교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관련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 조항 추가, 개인정보의 파기 세부사항 수정, 즉시 파기 구체적 시한 5일 이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필수 수집 항목 행정부역, 소속기관, 수행기관, 안전 전담 인력 여부 추가, 보유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노인 공익활동, 노인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단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직영연금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취업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노인 일자리법 시행령 해당 조항 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입니다. 변경 내용은 세대 구성 항목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인정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항목의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섯째,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입니다. 변경 내용은 세대 구성 항목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인정 항목 추가, 태도 및 대인관계 역량 모두 필수 항목으로 변경,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중 2개 이상 보유, 1개 보유, 미보유로 배정 구간이 변경됩니다. 또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장애인 가점 순으로 변경되며 일부 항목의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일곱째, 공동체 사업단 참여자 선발 기준표입니다. 변경 내용은 세대 구성 항목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인정 항목 추가, 동점자 처리 기준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에서 장애인 가점 순서로 변경되며 일부 항목의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